코딱지만한 가게에서 알바나 하는 주제에 나서긴 어딜 나서. 청담동 레스토랑 오너 장미라가 6,000원짜리 커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남자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죠. 동네 카페 주제의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 환불해줘. 죄송하지만 드신 커피는 환불이 힘들어요. 뭐? 손님한테 지금 말대꾸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얼마 뒤 그 중년 여성은 자신이 무시했던 그 카페 알바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카페 알바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남동 골목 깊숙한 곳, 오래된 2층 건물 1층에 자리한 카페 모멘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잔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빛이 원목 테이블 위를 비추고 손때 묻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최연우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원두를 갈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2살의 현우는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한 지 3년째였어요. 대학 졸업 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길이었죠. 카페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6개, 좌석 20개. 한 달 임대료는 150만 원. 재료비와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단골 할머니였어요. 현우는 주문을 받기도 전에 카페라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우유를 스티밍하는 각도,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시간, 라떼아트를 그리는 섬세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 현우는 늘 친절해.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청년이야.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카페 벽면에는 현우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리의 골목길, 이탈리아의 작은 카페, 스위스의 산악마을. 누군가 물어보면 여행 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오후가 되자 카페는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직장인들이 잠시 쉬어갔어요. 사장님, 오늘 커피 특히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원두로 블렌딩해 봤거든요. 오후 4시쯤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소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소희야, 무슨 일이야? 오빠,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 모시고 카페로 갈게. 엄마한테 오빠 소개하려고. 박소희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28살의 광고회사 디자이너인 소희는 현우와 만난 지 1년 반이 되었죠.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드디어 어머님을 뵙는 거네. 오빠답게만 있으면 돼. 6시 반에 갈게. 전화를 끊은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희로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청담동에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선 강인한 여성. 그리고 딸에게 매우 엄격한 어머니. 현우는 카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창가에는 소희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을 꽂아두었어요. 저녁 6시 15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명품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엄마 장미라였죠. 장미라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의자, 좁은 공간. 천장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미라는 그를 훑어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우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적정 온도의 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죠. 커피를 건네받은 장미라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예상외로 맛이 좋았습니다. 원두의 선택부터 추출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의 손길이었죠. 하지만 곧 메뉴판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메리카노가 6,000원? 이런 동네 카페가 왜 이렇게 비싸? 현우는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스페셜티 등급의 원두만 사용합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직거래 원두인데요. 뭐? 장미라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알바 주제에 손님 가르치려고 들어? 그냥 커피나 타는 애가 무슨 원두 어쩌고 떠들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알바가 아니라 이 카페 주인입니다. 주인? 장미라는 비웃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카페 주인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청담동에서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람이야.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참았습니다. 됐어. 말 붙이지 마. 장미라는 손목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딸이 늦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활짝 열리며 박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회사에서 일이 좀. 소희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현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야. 엄마,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최현우 오빠야.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미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방금 전 자신이 알바생 취급하며 막대했던 그 남자가 딸의 연인? 현우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손님이 바로 소희의 어머니라는 것을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미라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어요. 소희야, 설마 내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소희는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맞아. 내가 말했던 현우 오빠야. 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라는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딸만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죠. 소희야, 우리 나가자. 엄마, 왜? 무슨 일 있었어요? 나가자고. 장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당신 방금 전에 나한테 원두 어쩌고 떠들던 그 사람 맞지? 네, 그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청담동에서 고급 레스토랑 운영하는 장미라야. 20년 넘게 요식업 해왔어. 그런 내한테 알바 주제에 가르치려고 들었잖아. 엄마, 오빠는 알바가 아니라 카페 사장님이야. 사장? 이런 허름한 카페 사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장미라는 카페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소희야, 내가 나한테 소개하고 싶다던 사람이 겨우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곳에서 커피나 팔면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어머님, 저는. 닥쳐요. 당신한테 말 안 했어. 장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소희야, 엄마 말 들어.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순진했어.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혼하고 혼자 너 키우면서 깨달았어.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걸. 장미라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 기억 안 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새 가방 들고 다니는데 너만 헝가방 들고 다녔잖아.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하지만 엄마는 미안했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우리 소희만큼은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장미라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소희야, 엄마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엄마랑 인연 끊을 각오해. 엄마, 선택해. 엄마 아니면 저 남자. 소희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장미라는 뿌리치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딸한테 접근하지 마. 코딱지만 한 커피숍에서 커피나 타는 주제에 뭘 어딜 넘봐. 문이 쾅 닫히며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소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오빠.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소희야. 현우는 소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장미라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일을 했어요. 사장님, 내일 예약이 28팀입니다. 부주방장이 보고했습니다.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이 나가고 장미라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딸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소희가 평생 고생하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희는 여러 번 어머니를 찾아가 설득을 시도했지만 장미라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현우 오빠가 좋아. 소희야, 정신 차려. 모녀의 갈등은 깊어졌고 소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현우는 소희를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잖아. 아니야, 소희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러던 어느 날 장미라에게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라 매종이 미슐랭 가이드 예비 심사 대상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장미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모두 집합. 장미라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미슐랭 심사가 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레스토랑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드디어 미슐랭 심사일이 되었습니다. 10월 15일. 장미라는 새벽부터 레스토랑에 나와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긴장 늦추지 마세요. 심사위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네, 사장님.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라는 한 팀 한 팀 살펴봤어요. 오후 2시쯤 3명의 손님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둘과 여자 1명. 그들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인가? 장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장미라는 주방에 신호를 보냈어요. 최고로 완벽하게. 첫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에피타이저. 심사위원들은 조용히 음식을 맛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코스가 차례로 나갔습니다. 수프, 메인 요리.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장미라는 홀 밖에서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명의 남자가 더 들어온 거예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현우였습니다. 저 남자가 왜 여기 있어? 현우는 먼저 들어온 3명의 심사위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현우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최 심사위원님 오셨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심사위원? 장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남자가 심사위원이라고? 현우는 네 번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미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현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장미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 남자가 심사위원? 직원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분들 디저트 주문하셨습니다. 장미라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저트가 나갔습니다. 4명의 심사위원들은 조용히 맛보며 메모를 했어요. 현우도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큼은 전문가의 것이었죠. 10여 분 후 심사가 끝났습니다. 4명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장미라에게 간단한 인사만 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최현우 씨, 잠깐만요. 현우가 멈춰섰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먼저 나가고 둘만 남았어요. 당신 심사위원이었어? 장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왜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일주일 전에 카페에서 만났잖아. 어머님께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우의 말에 장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 나를 놀린 거야?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제커피 소믈리에 협회 소속 심사위원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음료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의 완성도가 높고 서비스도 훌륭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어머님, 저는 소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장미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장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남자가 심사위원이었다니. 며칠 후 소희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현우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가 심사위원이었다며? 장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알겠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심사위원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엄마는 계속 그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마 자신을 위한 거잖아. 소희의 말에 장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과거에 가난했던 게 트라우마가 된 거야. 소희야, 나는 현우 오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반대해도. 소희는 나갔습니다. 장미라는 주저앉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미라는 인터넷으로 현우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최현우, 파리 국제 커피 대회 우승자, 스위스 커피 소믈리에 협회 최연소 마스터 등급.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장미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뭐라고요? 장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배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새 건물주는 확고하십니다. 한 달 내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나가야 한답니다. 전화를 끊은 장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는 1,000만 원. 2배면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내면 레스토랑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방법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미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막 미슐랭 스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며칠 후 소희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임대료 때문에 힘들다며? 내가 어떻게 알았어? 레스토랑 직원한테 들었어.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장미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소희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소희는 임대료 인상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현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알아볼게. 정말? 하지만 오빠가 뭘 할 수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아볼게. 고마워, 오빠. 현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오랜만에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현우입니다. 현우야.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 만에 연락이었거든요.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의 임대료 문제를요. 혹시 아버지 회사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신 건 아닌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최근에 그 건물을 인수했다.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임대료 인상을 취소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우야, 무슨 일이니? 그 레스토랑이 내게 왜 중요한 거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아하니? 네, 진심입니다. 알았다. 임대료 인상을 취소하마. 대신, 네, 나중에 한번 집에 와라.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틀 후 장미라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건물주께서 임대료 인상을 취소하셨습니다. 정말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유지하신다고 하시네요. 장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어요. 건물주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지? 새 건물주가 누구지? 소희는 혹시 현우가 도와준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도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미슐랭 가이드 발표일이었어요. 장미라는 긴장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라 메종, 미슐랭 원스타 획득.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장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심사 리포트를 읽어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음료 페어링이 훌륭했다. 식후 커피 서비스가 레스토랑의 품격을 높였다. 음료 부문, 현우가 담당했던 부분이었죠. 그날 저녁 미슐랭 가이드 주최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장미라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어요. 파티장에는 화려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장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때 파티장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장미라가 바라보니 현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최현우 심사위원님이 오셨네요. 작년에 파리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현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장미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현우는 여기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장미라는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10년 동안 공부했대요.
작년에 스위스에서 최연소 마스터 등급 받으셨잖아요. 장미라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현우가 장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미슐랭 스타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어머님의 레스토랑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장미라가 반사적으로 말했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소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서셨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소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발 저희를 인정해 주세요. 현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미라는 한참을 현우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장미라는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현우 오빠랑 작은 결혼식 할 거야. 엄마 허락 없이 결혼해서 미안해요. 소희야, 엄마는. 엄마, 나는 행복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미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미라는 딸의 결혼식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장미라는 용기를 내어 한남동 카페 모멘트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우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앉아도 되겠어요? 물론입니다. 장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아메리카노를 가져왔어요. 장미라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나 맛이 좋았습니다. 앉아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당신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무시했어요. 알바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미안해요. 어머님,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어요. 내 편견 때문에. 장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과거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과거에 무시당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장미라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뭐? 어머님께서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레스토랑을 만드셨잖아요. 현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장미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소희를 사랑하나요? 네. 제 전부를 걸고 사랑합니다. 소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결혼 인정할게요. 정말입니까? 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요.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남동 카페 모멘트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부 소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고 신랑 현우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장미라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미안해, 소희야.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장미라는 현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중년의 신사와 부인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현우야 축하한다.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현우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죠. 엄마, 아빠 어떡해. 소희 씨가 연락했어. 우리를 초대해줬지. 현우의 아버지가 장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장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우 아버지 최정훈입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그때 현우의 아버지가 명함을 건넸어요. 장미라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정훈개발 대표이사 최정훈. 정훈개발.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혹시 청담동 쪽에? 네, 저희 회사가 그쪽에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제 레스토랑이 있는 빌딩도?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장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몇 달 전 임대료 인상 취소건도? 그때 임대료 인상을? 현우의 아버지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부탁해서 취소했습니다. 장미라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때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장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집안 배경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현우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알면 엄마께서 저를 다르게 보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장미라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야, 왜 집을 나온 거니? 장미라가 물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어요. 제가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거절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녀석이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걸요. 집과는 연락을 딱 끊고 혼자서 해내더군요. 현우의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2년 만에 전화해서는 부탁을 하더군요. 레스토랑 임대료 얘기하면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장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장 사장님. 이해합니다.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이시니까요. 현우의 어머니가 장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 아닙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장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장미라는 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그때 임대료 내가 도와준 거였구나. 엄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미라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우리 레스토랑 음료 부문 총괄 제안서야. 내 카페는 계속 운영해. 대신 일주일에 이틀만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도와줘. 감사합니다,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카페 모멘트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카페 벽면에는 미슐랭 가이드 추천 카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죠. 현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카페를 열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빠, 오늘 손님 많네? 소희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임신 8개월로 불러 있었어요. 소희야, 조심해. 괜찮아. 나 튼튼해. 소희는 카운터에 앉아 현우가 만드는 커피를 지켜봤습니다. 오빠, 행복해?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미라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희야, 배 좀 봐. 많이 나왔네. 장미라는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검진 갔다 왔어. 아기 건강하대. 다행이다. 현우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사돈도 오신대. 네, 엄마. 이제 두 집안은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미라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6명이 둥글게 앉아 식사를 했어요. 장 사장님, 라 매종이 이번에 미슐랭 투스타 받으셨다면서요? 네, 다 현우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엄마. 레스토랑의 기본이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위 겸손하기까지 하네. 식사가 끝나고 장미라와 현우는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우야, 고마워. 왜요, 엄마? 내가 우리 소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더라. 엄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달 후 소희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장미라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손주 잘생겼네. 엄마, 이름을 순이라고 지을래요. 순간이라는 뜻으로. 좋은 이름이네. 1년 후 한남동 카페 모멘트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넓어지고 한쪽에는 작은 놀이방이 생겼어요. 장미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를 찾아와 손주를 돌봐주었어요. 할머니, 우리 순이. 장미라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현우와 소희는 카운터에서 함께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빠, 평생 이렇게 살자. 그래, 약속해. 저녁이 되자 장미라는 손주를 안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남동의 골목길은 조용했어요. 장미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페 모멘트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장미라는 생각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해와 사랑으로 끝났죠.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남동 카페 모멘트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오늘도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소희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작은 순이는 놀이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모멘트, 그 이름처럼 인생은 소중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장미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한남동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